누르면 뭐가 돼요? 뭐가 좋아? 근데 V라인 짧죠? 치면 안 돼요. 지워버려요. 아! 죽었다. 지운 건 미안하지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못 빠지겠다. 자, 이번에는 38쪽입니다. 이번에는 요래는 방출하는 상태 변화, 즉 냉각 곡선에서 이 상태의 변화들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액화열 방출의 예를 봅시다. 액화열 방출의 예. 액화열 방출의 예는 뭐가 있냐면요. 비우기 전에 스팀 난방이라는 게 있는데 스팀 난방은 조금 있다가 그림을 통해서 한꺼번에 설명할 거고요. 비우기 전에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덥지근하다.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비가 온다는 건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물방울은 어디서 나는 거야? 공기 중에 떠있죠? 물방울. 수증기도 있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겁니다. 즉 기체였던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로 바뀌면서 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비가 더 이상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비가 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 흡수해요. 방출하죠. 방출하니까 공기 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덥지근하다, 덥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 올 때 후덥지근한 게 액화열 방출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스팀 난방 좀 있다. 응고열 방출 정말 중요합니다. 응고열 방출 되게 많이 나와요. 응고라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것을 응고열 방출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예가 있냐? 자, 아까 호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되었고 이제 겨울, 초겨울이 되면은 녹았던 요 호수가 얼기 시작하죠. 즉 액체였던 호수가 고체로 업니다. 자, 액체가 고체로 어니까 응고되는 거죠. 그럼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방출하죠. 바깥의 열을 마구마구 방출하니까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집은 어때요?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싸! 근데 얘는 다은이의 집은 겁나 춥죠. 그지? 그래서 동이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 봄에는 동이가 여기에 살아요. 동이가 여기 살아요. 그리고 다은아, 너 호수 옆에 살고 싶어 했지? 여기 와서 살아. 봄에 겁나 춥죠. 그지? 다은이 겁나 추워요. 그 다음에 겨울이 돼. 야, 이거 너무 추워.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또 더 추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나랑 자리를 또 바꿔. 그래서 동이가 다시 초겨울에 여기로 옵니다. 동이는 초겨울에 따뜻할 수 있죠. 근데 다은이는 또 춥죠. 여기 더 춥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아. 그래? 그래서 재물이 너무 좋아. 호수가에 언제? 초겨울에 고체로 얼음이 얼 때 그 집은 따뜻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누이트가 누구예요? 에스키모죠. 에스키모란 뜻이 고기를 날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날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스스로 이누이트라고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왜요? 이누이트는 무슨 뜻이에요? 야만인이잖아. 에스키모가 야만인이고 이누이트는 그러니까 에스키모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누이트는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우리가 이누이트 먹겠죠? 아무튼 너무 이누 이누를 먹는 아무튼 이누이트족들이 얼음집을 짓고 살죠. 얼음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글루라고 하죠. 이글루를 딱 만들어 놓고 이글루 안에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이글루 안에 막 들어가서 물을 막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물이 얼겠죠.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 열을 가지고 그 이글루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누이트의 이글루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냉해 방지 차원에서 첫 번째, 오렌지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냉해가 뭐냐면 냉기로 인한 피해예요. 냉해. 오렌지에다가 그림이? 되게 신기하게 나오는데 오렌지. 오렌지가 아이스크림이 되는. 무슨 이렇게 안에 얼음 있고 그 안에 오렌지가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오렌지에다
물을 뿌리면 지금 여기 현재 날씨가 몇 도냐면 영하 온도에서 물을 오렌지에다 뿌리면 오렌지가 얼기 전에 뭐가 먼저 얼어요? 물이 먼저 얼겠죠. 그지? 물이 먼저 얼어서 오렌지 바깥을 쌉니다. 그러면 물이 얼면서 뭘 방출해요?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일단 보호가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얼음이 오렌지를 감싸고 있으면 바깥에 아무리 춥더라도 그 냉기가 안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얼음 방패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러면 냉해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얼음이 녹을 때 습잖아요. 얼음이 녹을 때는 얼음이 녹을 만큼 더워지는 거죠. 두 번째, 과일 저장 창고. 과일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가 있어요. 과일을 저장한 창고, 과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떠놓냐? 물을 떠나요. 그럼 물을 떠놓으면 바깥의 날씨가 마이너스 20도씨라면 창고도 곧 영하 온도로 떨어지겠죠. 그때 뭐가 먼저 옵니까? 과일과 물 중에. 물이 먼저 얼죠. 물이 먼저 울면은 물이 얼면서 뭘 방출해요?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이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굳이 온풍기를 킬 필요 없이 물만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과일 창고에다가 물을 떠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응고열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선생님, 물을 이렇게 뿌렸는데요. 그 물이 뿌려지자마자 바로 얼는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올 수 있어요. 너무 쉬워. 뿌린 상태 그대로? 그럴 수 있어요. 오줌을 러시아인가? 오줌을 넣으면은 남자의 경우 오줌을 넣는 즉시 빠드드드득 그 몸 전체가 그거 영상 봤는데요. 물 뿌리자마자 얼 수 있어요. 얼 수 있습니다. 오렌지가요? 물을 이렇게 쫙 뿌려서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얼 수 있다고. 여름에 확 내리거든요. 얼 수 있다고. 그걸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나라에서 얼음이 계속 쑥쑥 떨어지겠죠. 우리 나라에서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하 너무 높이 내려가면 가능하겠죠. 그러면요, 손에 물에다가 손에 담갔다 빼면 바로 얼 수 있어요. 물이 안 얼었는데 어떻게 손이 얼어요? 물이 이렇게 하면. 물은 안 얼었는데 손을 담갔다 빼면 그게 어냐고요? 물은 왜 안 얼었어? 물도 얼었어야지. 그 정도 따뜻한 용기에 넣었다. 따뜻한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얼 수 있겠죠. 얼마 어떻게 빨리 표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열을 뺏겨가지고 금방 물이 식어서 얼 수 있겠죠. 그냥 가능하겠네요. 자, 세 번째 승화열 방출. 승화열 방출에 대한 예는 눈이 올 때 날씨가 포근합니다. 눈이 올 때 날씨가 포근하다. 눈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바로 고체로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죠. 기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많이 방출하죠. 그러니까 눈이 올 때는 포근한 날씨가 됩니다. 엄청 춥다가 눈이 오는 날은 조금 따뜻해요. 그 이유가 추운데. 눈이 만들어지면서 비교적 따뜻해요. 눈이 만들어지면서 승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박은요 비가 내리면서 뚜껑 추워가지고 오는 거죠. 물이. 오박은 그래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훅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서 바람이 위로 확 불어요. 내려오다가 다시 훅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시 또 눈이 더 붙어요. 또 내려와요. 상승기류가 훅 또 올려요.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붙고 올라가고 붙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또 떨어지는데 더 이상 바람이 불어도 여기서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떨어져 버릴 때. 그러니까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밖에 추운데요 물 뿌리면요 그 얼음이 되잖아요. 당연한데 뭐 왜? 이해 못하시네. 뭐래? 이해를 할 수 있게 얘기해줘야죠. 알았어요. 그냥 하세요. 그럴까? 뭐래? 자, 두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첫 번째, 냉장고의 원리.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고온, 고압, 스팀 담당의 원리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냉장고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응축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에 연결된 게 증발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증발기는 모터에 연결되어 있고요. 모터로부터 이렇게 저 위에 뭐예요? 이상한 발 같은 거. 이게 증발기, 증발기. 발? 발 같지 않아? 발? 응축기. 저
선생님, 아니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음축기고요. 이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장실은 여기예요. 여기가 증발기라고 해요.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나와. 여기가 앞부분, 여기 옆부분. 어? 이해돼요? 네. 야, 이거 뭐. 냉장고의 앞부분과 옆부분.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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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자, 냉장고 안에 이런 관이 지나가요. 이런 관이 지나가는데 이 관에 뭐가 먼저 물. 출발하냐면 잘 보세요. 기체 상태의 냉매가 출발합니다. 냉매라는 것은 프레온가스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요. 이 냉매가 처음 상태가 기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체로 출발합니다. 출발은 기억해야 돼요. 기체로 출발한 냉매가 음축기를 지나요. 음축이라는 말은 높은 압력으로 기체를 뭐로 만드는 거냐면 액체.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곳이에요. 음축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기체가 액체가 되니까 열을 어떻게 할까요? 할게요. 9살. 방출하죠. 열 방출하죠. 네. 기체가 액체니까 열을 방출하죠. 그지? 그런 다음에 이 기체는 여기를 지날 때, 요곳을 지날 때 무슨 상태로 지나가요? 액체 상태로 지나가겠죠. 왜? 음축기에서 액체로 만들었으니까. 시험 문제 A 부분을 지날 때 이 물질, 냉매는 어떤 상태냐? 뭐예요? A를 지날 때 액체죠. 왜? 음축기에서 액체로 만들었으니까. 보고 아, 진짜. 다시 읽고 다시. 봐요. 기체 냉매를 이 모터에서 기체 냉매를 높은 압력으로 밀어줍니다. 기체가 가요. 기체가 가다가 음축기를 지나요. 보세요. 음축기를 지나면서 음축되죠. 기체가 뭐로 바뀐다고요? 액체. 액체로 바뀐다고요. 바뀌고 나서 액체가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는 상태는 당연히 액체겠죠. 네. 이 얘기한 건데 뭐가 어려워? 쉬운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음축이 뭐예요? 뭐? 음축.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네. 그거를 액화라고 안 부르고 여기서는 음축시키는 기계, 그래서 음축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압력으로 음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축기라고 부릅니다. 음축기에서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곳이고요. A를 지날 때 액체가 지나가다가 액체 상태인 냉매가 증발기를 지나죠. 그래서 증발기를 지날 때 증발이란 말이 액체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기체로 바꾸는 거죠. 액체를 기체로 바꿀 때 열이 들어가요, 나와요? 열이 나와요. 들어가야죠. 아, 잘못 들어서 그래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이 들어가야죠. 네.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냉장고를 만든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차가워집니다. 이게 냉장고 안쪽이에요. 냉장고 안을 딱 열면 뭔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없는데요. 잘 보세요. 400m인데 어디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없는데요. 잘 보시라고 가서 없는 냉장고 없어요. 이렇게 평면이던데. 다 표면이 다 안에가 네. 그때가 닦아. 벽면에요? 옆에 있어요. 앞쪽에. 앞쪽이에요? 그 앞을 본 적이 없어요. 열면은 우유 꽂는데요. 자 물론 그 모든 음식을 다 빼봐. 다 빼고 딱 열어봐요. 열어보면은 빼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게 말하니까 내가. 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증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증발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냉장을 하는 거죠. 냉장 또는 냉동을 하는 게 증발기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선 다 증발했으니까 기체 상태로서 여기를 통과하겠죠. 기체가 다시 와서 기체가 또 돕니다. 돌다가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돌아서 증발하고 또 기체가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현상을 보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는 냉장고 부분이기 때문에 차갑지만 여기 음축기 부분은 어때요? 열을 방출하니까 뜨겁겠죠. 냉장고의 옆부분이나 또는 뒷부분을 만져보면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가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음축기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는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하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열 방출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 흡수를 이용하는 예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냉장고에 열리고요. 꼭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네. 스팀 난방도 나와요? 나옵니다. 스팀 난방은 뭐냐면 에어컨. 스팀이라는 게 뭐예요? 스팀. 따뜻한 연기. 거.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예요. 즉 물을 끓여요. 가습기. 물을 끓입니다. 물을. 이게 보일러예요. 보일러. 보일러에서 물을 끓입니다. 보일러에서 액체 상태인 물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끓인다는 거. 기체로 만드는 거죠. 끓이니까 기체로 만들어요. 그 기체들이 떠 있다가 기체가 이 관을 따라서 여기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체가 이 관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럼 기체 상태가 막 가다가 여기 뭐가 있냐면요. 라지에이터라 그래서 방열기가 있어요. 방열기. 방열기 뭐냐면 여러분들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막 어떤 관이 꾸불꾸불하게 관이 이렇게 없어요. 꼬여져 있는 거. 화장실 어디요? 화장실이에요? 어느 화장실이든 뭐 휴게소 화장실이든 어디든 그런 집에도요? 집에 없어요. 아. 꼬불꼬불하게 꼬여 있는 그런 관 같은 걸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그런 뭔데요? 사람들도 있고요. 없어요. 자, 그런 거를 방열기 또는 라지에이터라고 해요. 라지에이터. 방열기라는 말이 날지. 이렇게 꼬불꼬불한 녀석들이 이렇게 있고요. 열을 방출하는 기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체 상태인 이 수증기가 가다가 방열기에서 액체로 바뀝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방출. 많은 기체가 액체가 되니까 열을 밖으로 방출하겠죠. 열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이 방출한 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팀을 이용한, 수증기를 이용한 난방이다 그래서 스팀 난방이라 불러요. 그러면 방열기를 통과한 이 녀석은 액체겠죠? 액체 상태의 물이 다시 보일러 안으로 들어와서 액체가 또 끓어서 기체가 되고 기체가 가다가 또 열을 방출하고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돌고 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이용하지 않죠.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기와. 액화열 방출이죠. 물론 여기서 기화가 기화가 일어나죠. 근데 기화를 흡수하는 건 이 내가 가해진 열을 가지고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화열 방출을 이용하는 것이 스팀 난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9쪽의 내용까지 정리가 다 됐고요. 넘겨봐요. 44, 45쪽 펴봐요. 39쪽 안 풀어요? 풀 거예요. 네. 44, 45쪽을 펴보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 하면서 여기 상태 변화 구간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44쪽, 45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단원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39쪽하고 45쪽 문제를 풀어봅니다. 39, 45쪽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47쪽까지 숙제예요. 숙제를 좀 미리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41쪽이요? 47쪽. 47쪽 푸는 거예요? 47쪽까지 숙제를 했어요. 지금 푸는 건 39, 45쪽이라고요. 39쪽, 45쪽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47쪽까지니까 47쪽까지 남는 시간 동안에 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나요? 선생님 말이? 아니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 다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일만 남았어요.